한국에 펩시맨이란 캐릭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요거를 패러디해서 나온 게 개콘의 수다맨이 있고 클래시 애니로 졸라맨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슬슬 한 올씩 빠지고 계실 텐데, 펩시 광고 중에는 코카콜라를 디스하는 것도 많아요. 뭐 코카콜라 직원이 몰래 펩시를 먹는 광고도 있고요. 꼬마애가 펩시를 먹고 싶은데 키가 안 닿으니까 코카콜라를 뽑아서 받침대로 쓰는 광고도 있어요. 이게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관계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카콜라랑 펩시예요. 둘이 경쟁한 기간만 100년이 넘거든. 한국에서도 코카콜라냐 펩시냐 말이 많은데, 맛은 코카콜라가 탄산이 더 세고 펩시가 조금 더 달다는 평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단가는 펩시가 더 싸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는 펩시를 더 많이 쓰죠. 최근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발견이 됐어요. 해방 직후라는데 이게 선비겠죠. 이분이 지금 마시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역시 원조는 원조인가 싶은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놀랐던 게 코카콜라 전용 자판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그냥 자판기가 아니에요. 입맛대로 조합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는 성분을 먼저 골라요. 뭐 기본 콜라인 클래식 말고도 다이어트, 라이트, 제로, 카페인 프리 이런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고르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억도 안 나. 뭐 바닐라, 체리, 레몬, 오렌지, 생강, 커피. 바닐라, 생강, 커피는 뭐야? 이거 먹는 거야? 어쨌든 이 콜라의 고향은 자판기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카콜라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이 뜨기 전에는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 1위를 계속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 콜라는 99%가 설탕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1%에서 코카콜라와 펩시로 갈리는 건데, 사실 전문가들은 맛의 차이로 승패가 난다고 보지 않고 역사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차이를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은 코카콜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코카콜라를 넘어서기 위해서 펩시가 얼마나 애를 썼고 결국에 누가 이겼는지, 이거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음료가 있어요. 바로 홍차와 커피죠. 영국 너네 홍차 우린 이제 안 마신다, 우리는 커피라는 대체제로 넘어갈 것이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성장해온 역사에서는 코카콜라가 상징적인 음료가 돼요. 처음 콜라가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자, 와인, 코카인, 카페인이 있어요. 먼저 와인은 술이죠. 알코올이에요. 코카인은 마약이에요. 카페인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고요. 근데 이 세 개를 섞으면 뭐가 되냐? 130년 전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냥 다른 국물이었어요. 이름도 달랐어요.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이게 코카콜라의 원형이 되는 국물인데, 어쨌든 미량이긴 해도 마약 성분이 섞여 있고 알코올에 카페인까지 들어갔어요. 야, 이거 다 중독성 물질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 팔았다가는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당시엔 이거를 또 몸에 좋은 약이라고 팔았어요. 개발한 사람도 약사고 파는 것도 약국이야. 실제 효과는 대충 자양강장제 정도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바카스나 레드불 같은 거죠. 근데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두통이나 소화 불량, 발기부전에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 세 개를 어떻게 약 하나로 해결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먹혔어요. 이런 약들이 넘치던 시절이에요. 시대상 자체가 그랬습니다. 있지도 않은 효능을 허위로 홍보하는 약팔이 능력이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이런 약들이 처음에는 주로 남부에서 나왔는데, 당시 남부는 농업지대라서 도시화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었어요. 아프면 약국에서 이런 가짜 약을 사다 먹으면서 버티는 거야. 사실상 민간 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거죠. 닥터페퍼 아시죠? 호불호 음료 7대장에 들어가는 놈인데, 미국에선 이게 펩시 다음으로 잘 나가요. 이것도 이름에 닥터가 들어가죠. 약사가 개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펩시도 시작은 소화제였어요. 이름도 펩신이라는 소와 효소에서 따온 거고. 자, 어쨌든 프렌치 와인 코카가 콜라의 원형인데, 이게 언제 진짜 콜라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미국의 금주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요. 술을 팔지도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와인을 빼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뭘 집어넣냐? 보니까 탄산수가 있더라는 거죠. 넣어보니까 맛이 시원하다 이거야. 다음으로 코카인이 맛이 굉장히 쓰다고 해요. 이거를 눌러준다고 설탕을 들이부어요.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지금 콜라랑은 많이 달라요. 아직은 코카인도 섞여 있고 카페인도 가득할 때라서. 자, 프렌치 와인 코카는 약국에서 팔았죠. 그러면 코카콜라는 처음에 어디서 팔았냐? 탄산음료 매장이라는 데서 팔았습니다. 지금처럼 병이나 캔에 담아서 파는 게 없어가지고 매장을 직접 가서 컵에 따라 줘야 먹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카페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탄산음료 매장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는 드럭스토어라는 게 흔하거든요. 이게 마트 같은 건데 꼭 약국이 딸려 있어요. 드럭이 약이잖아요. 생필품을 파는 마트에 약국이 딸려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약이 거의 생필품처럼 취급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드럭스토어에서 장을 보다 보면 목을 좀 축이면서 쉴 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드럭스토어 안에 탄산음료 매장에 딸려 있었어요. 요즘도 대형마트 안에 카페가 있죠. 지금 우리야 동네 편의점만 가도 콜라가 있어요. 캔에 담겨 있다 보니까 어디에든 쉽게 유통이 되는데, 그때는 진짜 매장을 가야만 먹을 수 있던 거지.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코카콜라 본사로 찾아가요. 찾아간 이 두 사람이 직업이 변호사예요. 사업을 하고 싶었나봐. 본사에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이거 매장에서만 팔지 말고 병에다가 한번 담아서 팔아보시죠. 대충 생맥주만 따라주지 말고 병맥주도 팔자 이거예요. 이거를 보틀링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틀이 병이잖아요. 이때부터 콜라를
코카콜라를 병에 담아서 판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매장이라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거잖아. 이제 매장이 없는 시골에도 병콜라가 유통이 되고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쌓아두고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후로도 수많은 보틀링 업체들이 생기면서 코카콜라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냥 병에 담았을 뿐인데 시장이 커졌어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었어요. 보틀링 업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업체마다 병 모양이 다 다른 거야. 이러면 짝퉁을 만들기도 쉽겠죠. 뭐가 진품인지 알 길이 없잖아. 짝퉁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뭐 코카콜라, 고카콜라, 저가콜라 이런 애들이 나와도 진품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병 모양을 통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탄생을 합니다. 아 맞다,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네. 아까 와인에서 음료로 넘어오긴 했지만 아직 코카인이 안 빠졌다고 했죠. 이게 어느 시점에는 빠졌을 거 아니야. 안 그럼 우리가 지금 약을 하는 건데. 앞에서 미국에 가짜 약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까엎는 시기가 결국엔 와요. 코카콜라도 약에서 음료로 종목을 변경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효가 있다고 애매하게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 약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주요 고객층을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럼 이 고집이 언제 꺾이냐? 전쟁이 터져요. 미국이랑 스페인이랑. 전쟁에는 돈이 들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의약품에 인지세를 부과했어요. 이때 코카콜라도 약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뭐 어떻게? 세금을 안 내려면 음료수라고 인정을 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약인지 음료수인지 애매한 다중인격을 버리고 음료수라는 하나의 인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과정에서 코카인도 빼고 카페인 함량도 줄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콜라, 순수 그 자체의 설탕물이 됩니다. 자, 어쨌든 보틀린 덕분에 콜라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됐고 누구든 콜라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구할 수 있는 거랑 사고 싶은 건 다른 문제잖아. 살 수는 있지만 굳이 사고 싶진 않은 사람들까지 사게 만든다면 콜라가 더 많이 팔리겠죠. 어떻게 사게 만드냐? 광고를 하는 거죠. 이미 물리적으로는 충분한 시장을 확보했으니까 심리적으로 소비자를 늘리는 단계로 갑니다. 대량 생산과 함께 광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오너가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봤어요. 이게 다 똑같은 설탕물들인데 제품으로 차별화가 되겠냐? 차별화를 할 거면 광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광고에 몰빵을 해요. 광고가 붙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다가 광고를 붙였어요. 뭐 펜, 장난감, 카드, 전차 가리지 않고 로고박을 공간만 있으면 닥치는 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좀 소박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PC는 물론이고 TV도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 쿠폰도 엄청 뿌렸어요. 공짜니까 일단 먹어볼 거 아니야. 먹어보니까 먹을만 했을 거고. 태생이 약팔이잖아요. 제품보단 광고가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광고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던 시대상을 생각하면 적응을 잘 한 거죠. 그리고 또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은 콜라 매출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더울 때 많이 마시겠죠. 겨울에도 매출을 올려보자고 해서 광고에 산타를 넣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이미지가 이때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예요. 전에는 나라마다 산타 이미지가 달랐대요. 말고도 곰도 유명하죠. 보다시피 가짜 약이며 금주법이며 전쟁, 대량 생산, 광고의 시대 이런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걸어오는 과정에서 코카콜라가 적응을 제일 잘했고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들 하는 건데 자 이런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0년을 넘게 도전을 한 전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펩시였겠죠. 코카콜라보다 12년이나 늦게 출발했어요. 그만큼 처음엔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코카콜라는 자리라도 잡아놨으니까 위기들이 와도 어떻게든 견뎌내는데 펩시는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어. 한 번은 1차 세계대전을 겪어요. 군대에 보급할 설탕도 부족하니까 기업들은 설탕을 좀 아껴 쓰시오 해서 정부가 설탕의 할당량을 만들었어요. 어느 선 이상은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콜라는 원료가 설탕이잖아. 설탕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구한다고 해도 설탕이 귀하니까 금값이에요. 거기다 군자금 필요하다고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가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요. 특히 결정타를 맞은 게 뭐냐면 설탕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재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네. 설탕이 다시 시중에 풀리네. 가격이 폭락하네. 사재기 해둔 게 이게 지금 금가루에서 똥가루가 됐어요. 이걸 가만히 있어봐. 손해가 1, 10, 100, 1000, 만, 10만. 이제 권총이 어디더라? 유언장을 쓰고 고민을 하다가 경쟁사인 코카콜라한테 한번 연락을 해봅니다. 우리 회사 좀 사가라고. 이때 코카콜라가 거절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샀으면은 지금 독점일 거 아니야? 왜 안 샀냐 말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도 상황이 안 좋았거든. 아니 전쟁은 뭐 펩시만 겪었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설탕 사재기했다가 망했어요.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사장이 잘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요 지금? 그래서 대신에 펩시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때 주인이 바뀌고 다시 10년을 버팁니다. 어떻게 그래도 살았다.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 전쟁 다음에는 대공황이 터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아작이 났던 시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펩시도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한 번 더 코카콜라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빨리 우리 회사 가져가라고. 지금 사가시면 거절하고. 근데 역시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죠.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해서 이때 펩시콜라가 과감한 수를 줍니다. 바로 반값 정책이죠. 정확히는 양을 2배로 늘렸어요. 지금도 펩시가 1+1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대공황을 보내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싼 거를 또 좋아할 때야. 가격 경쟁력이 진짜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때부터 펩시가 치고 올라오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3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펩시는 5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공격을 해요. 코카콜라를 저격을 많이 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잖아 나쁜 새끼들. 특히 60년대부터는 펩시 세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코카콜라는 낡고 진부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우리 펩시는 젊고 신나고 에너지가 넘친다. 젊은이 여러분들이 바로 펩시 제네레이션
인노베이션이다. 대충 펩시를 마시면 젊은이고 인싸다 이거죠.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어요. 광고라는 게 제품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감성을 건드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간파했던 광고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고요. 당시 펩시의 입지 전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존 스컬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케팅의 신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모셔올 정도였다고. 재밌는 게 이분이 나중에 잡스를 쫓아내죠. 잡스가 만든 애플에서. 이 양반이 한 마케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펩시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랑 펩시를 마시게 했더니 사람들이 펩시를 더 맛있다고 말하더라. 이 내용을 TV 광고로 내보냈어요. 이게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때부터 펩시 매출이 또 많이 올라요. 마케팅계의 전설로 남은 사건인데 그 후로도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요. 80년대에는 마이클 잭슨을 모델로 해서 굉장히 힙한 감성 광고로 성과를 냈고요. 촬영 중에 마이클 잭슨이 화상을 입으면서 백반증이 심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쭉 현상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을 걸어요. 마케팅들이 큰 호응들을 못 끌었거든. 그렇게 코카콜라랑 다시 차이가 벌어지고요. 펩시가 정말 오랫동안 코카콜라를 때리면서 왔는데 네가 아무리 단단해도 때리면 언젠간 죽겠지. 100년을 때리는데 설마 네가 안 죽을까? 근데 안 죽었죠. 오히려 때리다가 펩시가 지쳤어요. 펩시가 결국에는 이 오랜 폭력을 멈추게 됩니다. 예이씨 혼자 다 헤쳐먹으라 테이씨. 그리고 집에 가서 우울한 마음에 거울을 봐요. 뭐지? 몸이 굉장히 벌크업이 돼 있네. 열심히 때리는 동안에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설탕물 따위에 집착할 필요가 있었나? 펩시가 다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요. 굶주린 늑대 마냥 개걸스럽게. 먼저 스포츠 음료랑 주스, 생수 그리고 차를 먹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음료로 게토레이가 있죠. 한국에서는 포카리에 밀려서 조금 애매한데 전 세계 기준으로는 게토레이가 업계 1등이에요. 그리고 차는 퓨어 리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제품은 아닌데 이것도 업계 1등이고요. 주스는 트로피카나가 펩시 거예요. 이것도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주스보다는 스파클링이 유명하죠. 전설이 된 광고가 있어가지고. 다음으로 식품 쪽도 손을 대는데 잘 나가요. 건강식으로 퀘이커 오츠가 있는데 한국 마트에 가도 보이는 물건이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나는 이게 시리얼 코너에 있길래 시원한 우유에 말아먹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죽처럼 해먹는 거더라고. 그 위에 토핑이나 시럽을 올리고 먹는 거를 방금 영상 보고 알았어요. 과자에서도 아주 괜찮은 걸 가지고 있어요. 프리토 레이라는 회사인데 도리토스, 치토스, 선칩, 레이즈가 다 여기 거예요.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과자들이죠. 보다시피 건드리는 사업들이 거의 다 잘 돼요. 콜라 전쟁에서는 펩시의 패배가 거의 굳어져가는 느낌인데 펩시가 다각화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 매출이나 실적은 더 좋아요.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 라는 말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코카콜라가 압도적이지만요. 미국의 역사와 함께 했다는 상징성도 있고 미국인들의 추억이나 자부심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가총액도 코카콜라가 더 높아요. 이제는 단순히 경쟁자라기보다는 갈라서서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 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